검진에서 간유리명 보인다. 꼭 수술로 없애야 할까요? 간유리명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간유리명 수술도 선생님 전문 분야잖아요. 네. 선생님 대가로서 의견을 좀 얘기해 주세요. 의사마다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. 네, 지금 아주 우리 흉부외과 영역에서 간유리명 같이 뭐 의견이 좀 갈리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으로는 그 간유리명 추적 관찰이 필요하고요. 네. 그 간유리명의 크기가 커지거나 아니면 간유리명이 좀 더 딱딱한 부분이 많이 생긴다거나 CT에서 하얗게 네네 보이는.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긴거나 그러면 그거는 제거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그러나 그 간유리명의 위치가 아주 깊어가지고 진단도 모르게 뭐 너무 많은 폐를 절제해야 된다. 그건 수술이 너무 과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.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게 지금 5년간 큰 변화가 없는데 간유리명 병변은 있고 그 부분을 꼭 수술해야 되겠느냐. 저는 연세가 많으시면 또 좀 더 경과관찰하는 것을 권합니다. 그래서 그 간유리명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환자 연령대, 그 병변의 위치, 크기, 또 CT상 그게 어떻게 보이느냐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데 요인을 잘 분석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전의 판단이 하냐 마냐 뭐 이게 중요하겠죠. 그 일률적으로 몇 센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네네. 없다. 네. 그렇지만 네. 이제 보통 뭐 1cm가 넘는데 그게 조금 더 커지면은 수술적 치료를 권하죠. 네. 그렇지만 만약에 뭐 5mm가 뭐 6mm 됐는데 그러게 그거는 그걸 가지고 아유 뭐 자랐다 이렇게 하면서 수술을 원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젊을수록 그리고 그 위치가 좀 수술로 쉽게 뗄 수 있는 이 가장자리에 있을수록 네. 그때는 좀 공격적으로 수술하고 나이가 네. 많거나 위치가 좀 어려운 데는 좀 더 관찰하고. 네. 왜냐하면 네. 젊은 사람에서 수술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러면 이거는 절제하고 나면 뭐 치료 겸 완치 겸 뭐 다 잊어먹고 살아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 최소한 1년 뒤에 다시 한번 CT 찍어 보시죠. 계속 그런 게 머릿속에 남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예 요즘 뭐 수술이 크게 막 위험한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더 이 적극적으로 수술적 제거를 권하시죠. 그 간유리음용으로 생긴 폐암하고 그렇지 않고 하얗게 그냥 고형으로 원래부터 생긴 폐암하고 치료 성적이 간유리음용 쪽이 유리하다 지금 그 얘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간유리음용은 절제 범위가 일단 좀 적습니다. 그리고 한번 절제하면 그냥 완치라고 생각해도 크게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. 그렇지만 이 그냥 고형암 이렇게 딱 뭐 3cm 크기 그냥 암으로 진단된 그런 분들은 림프절로 이렇게 전이가 되는 가능성이 있거든요. 우리가 검사해서 발견은 안 됐지만 실제로 수술대에서 림프절 박리 다 해서 보내면 우리가 생각했던 병기보다 높은 경우도 생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 성적이 좀 다를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네. 그러니까 수술의 성적은 간유리 쪽이 확실히 좀 유리하다. 네네. 근데 그 뭐라 그러나요? 그 간유리명은 거의 대부분 조직 검사하면 폐암 세포가 나오잖아요. 실제로 네. 저도 나왔고. 근데 고형 종양은 뭐 3cm 크기도 이렇게 해보면은 암일 확률은 한 8%, 10% 정도고 나머지는 양성이라면서요. 아니요, 그렇지 않죠. 뭐 안 그래요? 그거는 저희가 이제 폐암 이렇게 폐에 그냥 뭐 혹이 생겼다 이렇게 쉽게 네. 얘기하잖아요. 네. 저희가 그러니까 같은 사이즈의 그래도 폐암 같이 보이는 그런 그 환자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술 전에 가급적 그 조직 검사를 하고 네. 폐암으로 진단되면 처음서부터 그 크기에 따라서 네. 아예 부분 절제, 간유리명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쐐기 절제 같이 아주 조금 절제하지만 그런 이 수술 전에 진단이 딱 폐암으로 진단된 사람은 가급적 뭐 폐엽 네. 이 크게 떼야 된다. 네네 그렇게 수술을 하죠. 네. 폐암 환자가 아까는 이제 진행된 암이나 재발암은 당연히 안 되는데 저분은 만일 이제 폐암 초기라고 한다면 그거를 암 일부를 떼내는 것보다 아예 통째로 건강한 폐를 이식받으면 더 좋지 않겠냐.
저거는 좀 나름 합리적인 질문인데 어떻게 보세요? 그건 아니죠. 그 초기 암이면 뭐 부분 절제 내지는 폐엽 절제. 폐엽 절제는 보통 뭐 전체 폐 한 4분의 1 정도를 절제하는 건데, 그리고 완치거든요. 뭐 5년 생존율 뭐 90%, 뭐 거의 완치라고 보는데, 그거를 훨씬 더 위험한 폐 이식 수술 한다는 거는 안 맞는 거죠. 네, 근데 그렇게 초기가 아니고 예컨대 그러면 뭐 5년 생존율이 장담이 좀 안 되는 한 3기 정도 폐암인데 수술이 가능한 경우다. 그런 경우는 그거는 3기라는 거는 수술 후에 결정이 되는 병기거든요. 아이고. 최종 그 수술 전에 3기인 것 같습니다. 그거는 이제 뭐 모르는 거죠. 그러네요. 그리고 3기라고 생각이 되는 환자들은 그 장기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한테는 이식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 질문이 지하민승님도 그렇고, 폐암은 그러면 오늘 주제 중 하나인 이 폐이식의 대상이 안 된다, 아예 안 되는 건가요? 하는 경우도 있나요? 아니죠. 그 제가 한 10년 전에 폐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했어요. 그리고 5년간 경과 관찰 쭉 했는데 5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. 그럼 저는 완치거든요. 그렇죠. 그럼 저는 이제 폐암 환자가 아니에요. 그렇죠. 과거에 폐암 수술을 받았다는 거지. 지금 저는 정상인인데, 그런데 제가 다른 이유로 뭐 병이 이제 생기면서 폐이식이 필요한 그런 질환에 걸렸다. 그런데 이식이 필요하다. 그러면 그분은 이식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되는 거죠. 근데 현재 진행 중인 폐암 환자는 그런 하는 분은- 경우가 없다. 그런 경우는 하면은 안 된다고 안 된다. 생각을 하죠. 1기든 2기든 3기든 4기든 폐암은 아무튼 안 된다. 5년 내면. 5년 이내면. 네. 폐암 4기 환자도 이렇게 때로는 수술을 할 수도 있냐, 아마 그런 얘기인 거예요. 네, 요즘은 이 흉배과 영역도 발전해서 네. 이제는 어떤 장기에 5군데 정도까지는 어디가 전이가 돼 있어도 그걸 절제하고 그런 걸 이제 권하는 수도 있어요. 환자에 따라서. 그래요? 네네. 그러니까 5개나 그러니까 다 이제- 있어도. 네네. 그러니까 이제 전이 분명히 전인데 네. 딴 데는 다 괜찮고 요게만 이렇게 있는 것 같다. 딱 모여서 국소적으로. 뭐 국소적이건 뭐 몇 군데 있건 간에 그건 이제 절제하면 이제 성적이 더 장기 생존이 더 높다.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전같이 전이 됐습니다. 뭐 약물 치료 받으세요.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. 조금 더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가 이제 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러네요. 네네. 이제 4기도 때에 따라 할 수 있다. 네. 네.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요즘 약물 치료도 좋고 외과적인 수술 테크닉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좋아졌기 때문에 몇 기건 간에 하여튼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잘 따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.